햇살의 책장.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바프록터 부의 확신입니다. 다이어트를 여러 번 반복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체중이 순조롭게 빠지다가 갑자기 다시 마음껏 음식을 먹어서 원래 체중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은 깨달은 지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패러다임의 정의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이 책의 추천사에 나오는 패러다임의 정의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패러다임이란 무엇일까? 이 책을 읽으면 곧 알게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내장된 정신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을 지배하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습관적이다. 패러다임은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전해지는 수많은 습관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계, 기회를 보는 방식이자 변화와 도전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일단 자신의 행동이 모두 패러다임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이 바라는 만큼 몸이 움직인다. 패러다임과 사이버네틱스의 관계를 알아보자. 이 둘은 아주 흡사하다. 사이버네틱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학자였던 노버트 위너와 물리학자 아르투로 로젠블루스가 발견했다. 사이버네틱스는 동물과 일부 기계 간 제어와 소통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사이버네틱스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자동 온도 조절기 비유가 최고다. 예를 들어 집안 온도를 섭씨 21도에 맞추려고 자동 온도 조절기를 설정한다고 해보자. 그런데 앉아있다가 불현듯 외풍 때문에 발이 시리고 집안이 서늘하게 느껴진다. 자동 온도 조절기를 살펴보는데 실내 온도가 섭씨 18도인 걸 발견한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곧 누군가가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자동 온도 조절기가 제 일을 하기 시작한다. 온도를 높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자동 온도 조절기에서 난방로로 전달된다. 불이 켜지고 팬이 돌아가고 자동 온도 조절기가 21도로 올라갈 때까지 집안 전체로 열이 전달된다. 21도에 도달하고 나면 다시 작동을 멈춘다. 비행기의 자동 조종 장치 역시 사이버네틱 메커니즘이다. 비행기가 출발지를 떠나면 조종사는 자동 조종 장치, 즉 사이버네틱스 메커니즘을 켠다. 이제 조종사는 뒷자리로 와서 승객과 저녁을 함께 먹을 수도 있다. 물론 조종사가 자리를 비우는 일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자동 조종 장치가 비행기를 조종해주는 덕이다. 비행기는 예상치 못한 난기류에 부딪혀 항로에서 벗어나기도 하는데 사이버네틱 메커니즘이 개입해서 비행기를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사이버네틱 메커니즘의 중요한 역할은 비행기를 바로잡고 원래의 항로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맥스웰 몰츠라는 성형외과 의사는 1960년에 출간한 저서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에서 이 개념을 마음에 적용했다.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나아갈 수 있다. 패러다임은 사이버네틱 메커니즘과 같다. 어떤 남자가 정상 체중보다 30kg이나 더 나가는 과체중이어서 살을 빼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자. 그는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2kg을 빼고 다음에는 3kg을, 그러다 5kg까지 뺀다.
그런데 이때 그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패러다임이 개입해서 그를 평소대로 돌려놓은 것이다. 다이어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는 시작점이지만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식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부딪히는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열의 9은 실패하고 만다.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했다 말았다 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사람들은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을 때 평소의 습관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다시 정상 체중보다 30kg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먹는다. 패러다임은 자동 온도 조절기나 자동 조종 장치와 똑같이 움직인다. 우리의 행동 패턴을 제어하며 우리가 먹는 음식, 운동, 그 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제한다. 위 사례의 남자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자신의 습관을 조종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대부분 다이어트가 효과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잠재의식 속 패러다임이 자신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과 싸우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머릿속 프로그램과 싸우려고 애쓰며 보이지 않는 적과 거래한다. 결코 쉬울 수가 없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을 방해하는 적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 적이 바로 패러다임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느낀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명령에 따르지 못한다. 패러다임은 어떻게 나를 지배하는가? 규율은 해결책에서 큰 몫을 한다. 규율은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르는 능력이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규율하려면 자신이 무엇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즉, 자신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무엇이고 그 패러다임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게 되고 늘 지게 된다. 성경에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해는 의심과 걱정의 반대편에 있다. 패러다임이 어떻게 우리를 통제하는지 이해할 때 게임을 뒤집을 수 있다. 나는 내가 왜 바뀌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후 도약하기 시작했다. 영국에 살 때 나는 아주 잘 나갔지만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다.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넘쳤고 자주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물었다. 구름 위에 사는 변덕스러운 신이 밥에게 기회를 줘라 라고 말한다고 한들 믿지 않았을 것이다. 또 운도 믿지 않았다. 볼테르는 운은 알려지지 않은 원인의 영향력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다 라고 했다. 나는 신이 나를 따로 발탁해 행운을 안겨주었다고 믿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고 싶었다. 왜 나는 26이 될 때까지 잃기만 하고 지기만 하다가 갑자기 하룻밤 만에 그토록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것일까? 패러다임이 무엇이고 어떻게 자신을 제어하는지 이해할 때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계속 유지하고 적당히 먹을 수 있다. 몸이 마음의 도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몸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몸은 마음의 작용에 복종한다. 제임스 앨런은 위대한 생각의 힘에서 이렇게 말했다. 몸은 섬세하면서 마음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도구로 강하게 새겨진 생각에 기꺼이 반응한다.
그리고 생각의 습관은 좋든 나쁘든 몸에 영향을 미친다.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자신을 통제하고 훈육하느라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자기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가 싸우고 있는 대상을 이해하고 규율과 욕망을 조합해 활용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왜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가? 먼저 왼손을 내민 뒤 오른손을 내밀어 보자. 왼손이 한 면이 되고 오른손은 다른 한 면이 된다. 양극성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 이 법칙은 앞으로 내민 두 손처럼 대립의 법칙이다. 모든 것에는 반대편, 즉 대립하는 면이 있다. 왼쪽과 오른쪽, 뜨거움과 차가움, 위와 아래, 안과 밖 등이다. 왼쪽 손을 부정적인 면, 무지라고 하자. 그리고 오른쪽 손은 긍정적인 면, 알미라고 하자. 의식적인 차원에서 무지는 의심과 걱정의 원인이 된다. 의심과 걱정을 내면화할 때 우리 안에서는 공포라는 이름의 진동이 일어나며 그 공포는 불안으로 드러난다. 우리 마음에 공포가 각인될 때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불안이다. 불안은 의심과 걱정에서 비롯된 공포의 표현이다. 그리고 의심과 걱정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왼쪽 손이 무지라면 다른 쪽 손, 즉 오른쪽 손은 알미 된다. 알은 이해의 근거가 된다. 어떻게 이해를 구할 수 있을까? 이해를 구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바로 공부다.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이해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은 공포와 대립한다. 믿음은 불안 대신 웰빙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웰빙은 유쾌한 기분으로 표현된다. 이제 한쪽에 놓인 의심과 걱정, 다른 한쪽에 놓인 이해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그 자체의 존재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그 무엇도 좋거나 나쁘지 않고 옳거나 그르지 않다. 그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모든 것은 그저 그 자체로 존재할 뿐이다. 우리의 생각이 그 존재를 좋은지 나쁜지 결정한다. 나는 사람들이 공부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공부는 지극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으면 공부하지 않는다.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고는 다 끝냈다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학교는 실제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잠재의식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자기 개발에는 결승선이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무언가를 공부하고 끝내는데 익숙하지만 실은 절대로 공부하는 것을 끝마칠 수 없다.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고 우리의 결과 역시 계속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잠재의식에 새겨서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